그 다음은 총장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드릴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시고요. 질문하시는 학생은 간단히 자기소개 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종합생회장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온라인 입시 홍보 전략 수립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개선이 매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오픈 API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에브리타임은 플레이스토어 소셜 부분 전체 4위에 위치할 정도로 대다수 학생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기능 중 시간표와 강의 평가는 학교의 강의 API를 기반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를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학기부터 항공대학교에서 API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기능이 중지되었으며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대학이 API를 오픈하여 해당 기능을 사용된다는 점, 항공대학교 종합정보 시스템보다 에브리타임 시간표 기능이 더 편리하고 간단하다는 점, 많은 학생들이 해당 기능을 원하는 점 등은 대학 본부가 API를 오픈해야 하는 충분한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총장님에게 부탁 요구드립니다. 예, 그렇게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엠블럼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고, 저 학교의 주인은 재단이에요. 여러분은 고객이고. 그러니까 오너보다 고객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픈 에브리타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좀 미리 좀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건의가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 총학생회장 지금 방금 얘기대로 에브리타임을 더 많이 본다. 시간표를 확인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논의를 우리끼리 했냐면 우리 이것을 매일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하는가. 그 원인을 조금 보면 항공대학생은 항공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편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좀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그 얘기를 우리끼리 했는데 학교의 홈페이지가 아주 활성화가 된다면 에브리타임도 사이트잖아요.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이트고 거기에 이제 우리 학교가 또 이렇게 다 노출이 되는 것인데 그 민간 사업자는 성공한 사업입니다. 그게 모든 대학생들이 거기 와서 자기의 교과 과목을 시간표를 확인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이게 이제 홍보이고 내부 소통의 문제인데 우리 홈페이지를 이걸 좀 활성화해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보사 기자 있어요? 네, 학보사인데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항공대학교 홍보팀에도 내가 오늘 최세미 과장 어디 계신가? 네, 우리 최세미 과장, 우리 최세미 과장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기획처 홍보를 하시는 우리 최세미 과장은 우리 동아일보 기자 생활 하셨죠? 지금 기사를 작성하시고 오늘도 이 기사를 만드실 텐데 내가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게 왜 우리 항대 뉴스에 이렇게 약하냐, 빈약하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 홍보팀에서도 더 강화를 해야 되고 됐습니다. 예. 지금 학보사가 좀 날마다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실 여기 홈페이지를 좀 띄우고 싶은데 학보사가 전하는 뉴스를 보려면은 부속기관에 들어가서 나래방송국 밑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니까 메토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기사가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신문이라는 게 그날 나와야 되잖아요. 뉴스라는 게. 그래서 내가 학보사 주간 교수가 있는가? 주간 교수가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주간 교수가 없다면은 학생지원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든 겁니다. 학보사가 지금 학교 요만한 뉴스거리를 계속 거기다 올려주고 메인에서 바로 클릭하고 들어가면 그래서 항대 뉴스 쪽으로 좀 옮겨드리고 싶어요.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있어도 좋고 그러니까 항대 뉴스를 들어오면 거기서
항공대학과 관련된 모든 뉴스를 다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교수님이 오고 어떤 분이 리타이어를 했고 학교에 이번에 뭐가 변하고 그런 물론 교과목도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날 전달될 수 있게 그렇다면은 이 오픈 에브리타임보다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를 항공대 학생들은 더 선호하지 않겠는가? 난 그런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기획처장님하고도 의논을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왜 우리 학교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 본부가 그동안 이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거길 가서 이제 시간표를 확인하고 나는 그래서 유니크한 대학을 원하고 그래서 한번 조금 좀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학교의 홈페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실 홈페이지 회의를 제일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 학장님들, 처장님들이 지쳐 있습니다. 제가 2달째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직원을 뽑습니다. 사실 직원을 지금 우리 학교가 각종 안 뽑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뽑기로 이번 주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디자인을 전담하고 계속 그것을 팔로우하는 전담 직원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시간표, 식당의 메뉴부터 해서 소소한 여러분의 그 대학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가 아마 빠르게 전달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을 아주 굉장히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총학생회뿐 아니고 예를 들어 시스템 여기 예를 들어 신설학과의 학생회가 뭔가 뭐를 한번 인터뷰를 하겠다. 다 거기서 학생들 것도 올리고 정보를 거기서 만들어내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게 난 좋다는 거죠. 이게 제가 여기는 오늘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 저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그러니까 학교에 아마 여기 왔던 대학 그 평의회에 다녀간 우리 학생 대표가 있을 텐데 모든 건 다 공개합니다. 모든 거는 학교 예산 모든 거 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하다면은 우리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그래서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UCC예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어내시고 그걸 공유하고 그게 밖으로 다니게 하고 또 학교는 나름대로 학교대로 살아있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좀 좀 기다려 주세요. 한 1학기 중에는 아마 변화를 느낄 겁니다. 1학기 중에는. 그리고 교과 과정에 대한 그 혁신은 아마 1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교수 충원도 오늘 교무처장님 여기 교무팀장님 오셨죠? 예, 우리 윤미경 팀장님이신데요. 우리 교과 과정을 다 운영하시는 지금 교수님들을 이제 초빙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교수님, 정말 이 산업계가 원하는 학생들을 산업계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수님으로 이제 모시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은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은 좀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혁신이라는 거예요. 혁신. 가죽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다음 또 학생 질문이나 학생 수업 들면 저희가 아주 자유롭게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예. 저 먼저 하세요. 예.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을 더 써도 돼요. 여러분이 바쁘지 않으면.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유일 글라이더 교육 동아리 학생 활공회 회장 김승철이라고 합니다. 성장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 수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글라이더가 오는 3월 15일에 가망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전에 가망 증명을 받지 않으면 운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운항할 수가 없게 되는데 원래는 기존의 비행교육원, 저희 글라이더 수색 비행교육원에 관리를 받고 정비랑 가망 증명도 그 비행교육원에 소속되어 있는 정비팀에서 실시를 해왔는데 원래는 거기 안에 김병주 차장 그리고 임동원 차장 두 분이서 각각 감독하는 임무 그리고 검사를 맡는 임무 두 분이서 가망 증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로 알고 있는데 김병주 차장이라는 분이 기행교육원 소속이 아닌 시설관리팀으로 갑자기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감염증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 2명 중에 1명이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면서 감염증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서 이동이 되었음에도 글라이더에 대한 감염증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실시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부서 이동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교내에 또 다른 글라이더 감염증명을 해줄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선생님 내용 알고 계세요? 제가 처음 듣는. 자, 그것을 여기 이성민 선생님, 저 학생이 지원이죠. 송골 안 했습니다. 저 송골매 동아리 회장. 80에. 거기 80에 그게 오래된 건가요? 우선 몇 년도 구입했는지 알아요? 제가 18학번 4년 전에 군에 입학을 했는데 45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49기 모집하는 것도 아니 저 80기 글라이더가 오래된 거죠? 글라이더 지금 가망을 받아야 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연간 1회씩 꼭 받아야 근데 언제 도입했는지 아세요? 언제 우리 학교에 도입이 되었는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죠? 네, 됐습니다. 제가 그거 우리 그거를 비교원에다가 지금 협조를 구해서 요 가망 인증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지금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팀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인해서 저거 가망 살리세요. 아까 내가 얘기한 우리 학교 특성화 동아리 6개 중에 하나인데 제 기억에는 저게 졸업생들이 많이 애정을 가지고 아마 지원해 오고 저게 사서 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 제가 2000년까지 학생처장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알았습니다.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그게 작년 8월에 끝난 거라면서요? 아니 이번 3월 19일 날 가망 그게 원래 준비를 하시던 분이 시설 부서 이동을 한 게 8월이었고 감염증명 3월 15일까지 그게 이제 합쳐서 얘기를 하면은 항상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가능하면은 미리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감암검사 외부 전문기관에 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비행교육원과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바로 해서 피드백을 하세요. 예,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아리연합회 회장 항공우주민 기계공학부 지학번 조인식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유튜브를 통한 입시 지원 부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이제 입시 지원뿐만 아니라 총장님 메시지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유튜브라는 미디어 특성상 저희 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도 많이 보게 되고 심지어 이제 예비 입학생들,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아까 이제 시설팀 관계자분께서 이제 교내 시설 공사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회관이 아직 리모델링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잡혀있지가 않습니다. 학생회관이 제일 늦다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 온 지 거의 이제 5년이 됐는데 동아리방의 경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수도가 동파가 돼서 지금 학생팀 쪽에서 어디서 뒤에 동파가 됐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동파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유튜브 영상도 결국에는 이제 동아리도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찍게 되는데 동아리방에서 촬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도 보는데 이 인프라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새내기 때도 그대로입니다. 특히나 학관 3층은 학생회관이 제일 어떻게 보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제가 군대 간 사이에 과학관 이런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 그대로였습니다. 선배들한테 들었을 때도 계속 그대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간담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좀 최대한 빨리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거기 전화기 얘기했어요 처음에. 전화기 뭐가 하나도 없다 그런 건 뭐예요? 동파되고 수도 동파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아리방에 뭐가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 변화가 전화. 변화. 아 변화가 없다. 왜 전화기를 찾나 그랬지? 우리 학생처장님도 솔직히 동아리방 다녀오셨습니까? 동아리 하나는 가봤는데요. 나머지는 못 가봤어요. 우리 동아리 연합회장님 지금 우리 동아리가 등록 동아리가 한 몇 개입니까? 가동아리 포함해서 49개 있습니다. 49개. 지금 오픈하기 위해서 아마 청소도 하고 막 예, 청소 지금 일정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 코로나라서 로스되고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사무처장님이 한번 동아리 사무실 한번 시찰 한번 좀 둘러보시고 수도 동파 같은 거는 뭐 바로 고쳐야 되니까 우리 학생처장님이 한번 돌아보시고 그 개선할 게 있는지 당장 급한 게 뭔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장 권동길입니다. 제가 그 총장님이 말씀해주신 홈페이지 관련 리뉴얼 그리고 여러 미디어를 통한 학교 홍보의 향상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느끼고 많이 감사를 표해드립니다. 제가 또한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플리케이션 통합 및 편리화입니다. 저희 한국항공대학교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깔아야 하며 어플리케이션 모두 기능이 나누어져 있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통합 및 기능을 편리화한다면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사학교를 지켜보아도 어플리케이션이 편리한 학교는 별로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럴 때 만약 한국항공대학교가 애플리케이션을 매우 편리하게 개발한다면 이 또한 홍보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을 제안드립니다. 누가 제가 그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혹시 교무에서 그 어플리케이션 그거 해요? 아니,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은 저희 쪽은 아니고요. 전산 쪽에서 전산 쪽인데. 그럼 그 상황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지금 앱이 몇 개 나눠져서 다 따라야만 동작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고 제가 등록금지위원회나 다른 그 회의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총학생회 활동을 지금 현재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장기적 활동 그 계획만 있다고 답변을 주셔서 언제쯤 구체화가 될 수 있는지 학교가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은 실명제가 필요하니까 그 현장에서 어느 교수님을 봤어요? 내가 그 교수님한테 실명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히스토리를 알고 계시니까 어떤 점인지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차원이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부서 전산팀이 일단 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산팀하고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 전산팀이랑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학생위원 요구 안에 따른 그에 따른 답변을 전산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산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산팀에서 전산팀으로 일단 그 의견들을 몇 번 제안을 했다는 얘기죠? 예, 총학생회 공약으로 지금 단연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학부사 어디 가셨나요? 거기. 지금 여기서 답변이 바로 안 나오는 거 우리 학생처장님 계시니까 여기 학부사가 한번 그 일 좀 해보실래요? 지금 여기 뭐 동아리부터 해서 학생회 여기서 나오는 그 질의 사항을 좀 학교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못 구한 것을 사전 질의서를 학생처에 보내셔서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한번 해서 그거를 다 알리는 게 어떻겠어요? 우리 학생처장 인터뷰를 하는 거죠. 우리 학생처장님 인터뷰를. 그렇게 하면은 좀 다 알리기가 좋겠죠. 그거를 내가 오늘 학부사를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도 바쁘고 뭐 좀 이렇게 먼저 연락을 안 했는데 학부사 역할이 커요. 교내 언론 우리 학교의 가장 대표하는 언론인데 그 역할을 좀 많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하고 약속해서 총장 인터뷰도 하세요. 궁금한 거.
또 교무처장님 인터뷰도 하시고 특히 그 지금 저 인터뷰 가운데요. 여러분 그 우리 학교 공군 ROTC 있는 거 아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공군 ROTC 장교회가 정기총회가 있었고 제가 축사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이 공군 ROTC가요. 지금 우리 학교가 이상하게 뭔가 그 공군 장교가 굉장히 좋은 길인데 그게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건 역시 우리 내부에서 공군 장교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장단점이 있죠. 36개월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을 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 장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장교가 되면은 공군의 장교라는 건 좀 달라요. 그리고 리더십을 배우고 사회에 나왔을 때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저기 현종무 선생님 저 예비역 대위시죠? 저 중대장 생활 하셨죠? 예, 우리 사회에서 보는 평가가 다르고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되고 뭐 그런데 그 복무 기간 때문에 이렇게 좀 선호도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저 우리 학보사가 여기 여기 학군단장 있죠? 학군단장 인터뷰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왜 이 공군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래서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공군에 대해서 이 장교가 어떤 것인데 장교가 여러분 아까 제가 긍정의 프레임을 좀 요구를 드렸는데 군대 안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군대에 빠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군대 생활할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그렇게 그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좀 세게 하고 부모님이 내 세금도 가서 많이 받아오고 또 이왕 군대 생활 할 거면은 장교 생활하고 그게 본인의 밸류를 높이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보사 3가지 학생처장님 인터뷰, 총장 인터뷰, 학군단장 인터뷰, 오케이? 그리고 언제든지 다니면서 궁금한 거 우리 구성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시면 우리 학보사 지원이 필요하면 우리 학생처장님이 아마 섭섭지 않게 지원할 겁니다. 예. 강한 친구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총학생회장 만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익명의 학우가 보낸 건의사항을 일부 발췌하여 대독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항공대학교는 대형 강의를 제외한 대다수의 강의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권의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30명 이상의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든지 40명 혹은 요일제를 통하여 탄력적인 강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학우들이 본교의 대면 수업 진행은 학생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는 총장님의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제 개강회인데요. 다음 주부터 지금 모든 강의실에 그런 칸마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을 텐데 이 고민이 큰 부분이에요. 이게 2년을 우리가 못했고 동영상에 익숙해져 있고 학생도 익숙하고 교수도 익숙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교육부도 방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도 못 내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결정을 일단 했냐면은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지금 공지된 대로. 그런데 다음 주 개강 어제 17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물론 내부 지금 이제 이걸 준비를 합니다. 긴급 이거를 우리 안내판도 붙이고 어떻게 조치를 교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즉각 이제 확진에 대한 거 판단 이런 것들을 또 하긴 하는데 일단은 좀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 싶으면 그때는 우리가 또 다른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칙은 대면 강의다. 그런데 상황이 아주 악화되었다 그러면은 또 한시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아마 예상은 5월 이후에는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요. 꺾이는 시점을 이제 4월 정도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원칙은 일단 대면 강의입니다. 조금 첨언을 하면 일단 시나리오를 몇 개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그래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겠느냐. 그건 이제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많이 발생을 한다면 그게 이제 전체 전국적으로 이제 같이 연동이 될 것 같은데 많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도 학교 자체 내에 2주 동안에 상황 파악을 해가면서 다시 완전히 비대면으로 전환할지 그거를 계속 순간순간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대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단지 지금 그걸 아직 공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의가 지금 다 끝난 상황이고. 예. 네. 먼저 학생 하세요.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리연합회 부회장 미연아라고 합니다. 아까 저희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학생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우선 아까 시찰을 해보신다고 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시찰 후에 만약에 심각성이 판단이 된다면 다른 강의실보다 좀 더 빠른 리모델링이 가능할지, 왜냐하면 학생회관 지금 리모델링이 정말 빨라야 3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답을 받고 싶어서 지금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예, 우리 저 학생처장님이 일단 다음 주라도 뭐 한번 돌려보실 텐데,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우리 학교 금년도 예산이 51억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적재적소란 말을, 그러니까 버짓이 정해져 있고 우리 인력도 정해져 있고 이제 액티비티도 적절하게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우리 이제 연구와 교육이니까 대학의 최고의 가치는 교육에 최우선할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연구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될 것인데, 그거는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제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아주 기본적인 편의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동파가 되었다 뭐 그런 것들은 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은 지금 이거 하나 하는데도 큰 돈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지금 워낙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항공운항학과 학생회장 이정환입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아시아 대표 항공우주대학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비전 2025 공약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총장님 취임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항공산업의 폭발적인 회복과 함께 더 많은 조종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요를 우리 대학 운항학과 학생들이 충족시킬 수 있다면 항공대학교의 발전에도 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타 운항학과들보다는 위에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 한서대학교 운항학과와 비교된 지도 몇 년이 지난 일입니다. 총장님만의 항공대 운항학과 차별화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저 아마 코로나가 닥치고 제일 불안했던 학과가 아마 운항학과였을 텐데, 운항학과 국가 운항학과장님하고도 늘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운항학과 학생들 수업을 듣거나 하는 학생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항공대학의 가장 경쟁력 있는 학과입니다. 대한항공은 사실 항공대학교 운항학과 출신만을 뽑습니다. 한서대학교는 거의 뽑질 않습니다. 항공운항 조종을 가르치는 대학은 금년에 또 하나가 생겨서 11개입니다. 4년제에. 그런데 아마도 그 대한항공에 가장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학교 비행교육원장님도 아주 능력 있는 임원 에이스 기장 출신이 와 계시고, 그래서 그것은 이미 경쟁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계에서 수요는 걱정이 없어 보여요.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학교가 비행장을 훈련원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긴 수색 훈련원이고 울진 훈련원이 있고 정석 훈련원이 제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인프라가 좋고, 지금 무엇을 믿고서 이렇게 우리 학교를 아시아의 최고의
한국 특성화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하느냐? 이제 그 배경은 그렇죠. 일본에는 이제 남경, 베이징, 북경, 함천대가 있고, 뭐 일본에도 몇 개 있는데, 우리가 왜 이런 게 잠재력이 풍부하냐면 운항학과에서부터 항공전자부터 항공우주기계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루고루 갖춘 대학이라서 이걸 어떻게 이제 뭐 같은 얘기인데 대학의 인지도를 어떻게 높여가느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그러니까 외항사, 국제기구 이런 쪽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출을 시키느냐.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배경은 뭐가 있냐면 대한항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대한항공이 여러분 보면은 맨날 무슨 물컵 갑질 뭐 이런 걸로만 기억하시잖아요. 대한항공 하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딱 굳어져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국제 무대에 나가면 대한항공의 브랜드는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경영권까지 박탈당했던 조양호 회장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굉장한 부도덕한 그런 기업인처럼 이렇게 덧칠을 해놨는데 국제 무대에 나가면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그 등을 타고서 해야 됩니다. 대한항공을 우리는 안고서 가야 됩니다. 제가 취임사 동영상 보신 분들은 총장 책상 위에 놓여 있던 게 뭐였는지 알죠? 뭐가 있었어요? 대한항공 비행기가 있었죠. 저는 총장이 되고 대한항공에 방문했을 때 조원태 회장께도 그랬고 우경 사장께도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분명한 동의를 얻은 게 항공대학은 대한항공의 브랜드를 쓰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겠습니다. 대한항공이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쓰면 항공대학은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공대학은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대학이거든요. 그 사실만 알려지고 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취업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학교는 확 달라집니다. 확 달라집니다. 문화학과 걱정하지 마세요. 난 걱정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서론 질문에서 드렸던 수색 비행교육원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RTD 장비 개선에 대한 것도 다시 잘 안 들려요.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사전 질문에서 드렸던 이번에 수색 비행교육원에 새로 들어온 RTD 장비의 개선 부분도 현재 운항학과 학생들은 실습 수요에 비해 강의 정원이 모자라서 실습 수업을 많이 듣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좀 메모 좀 해드리겠네요. 이 답변을 제가 아시면은 좀. 네, 잠시 읽어드리면 추가 구매한 비용이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운항학과 교수님과 여쭤본 결과는 이제 협의해서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전에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네, 안녕하세요. 성골매 대표자 이현수라고 합니다.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비전 25 되게 감명 깊게 들었고요. 많은 혁신과 학교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과정을 학생 중심 PDCA 사이클을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실행을 하실지 저희가 이 내용을 언제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송골매가 아까 우리 활공회 하고 어떤가요? 네, 다른 동아리. 송골매는 뭐지? 패러글라이딩인가? 네, 저희 패러글라이딩하고 팽글라이딩. 오케이. 예. 제가 이제 PDCA라는 게 뭐냐면 일방적인 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우리 학생 저장님한테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소위 피드백입니다. 한류. 그러니까 뭘 실행을 분명히 플랜 단계인데 이거를 실행을 하고 나면 플랜 다음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어땠는지를 평가를 해서 다시 또 다음에 쓰자는 건데 교육이라는 게 지금 보면
학생들한테 대학이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판별하는 과정이 사실은 좀 취약해요. 그래서 제가 뭘 주목하고 있냐면은 우리 교수 학습센터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수님들한테 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귀하의 강의는 학생들의 이러이런 여러분이 모니터링단 있잖아요. 우리 재학생들 한 90명 되나요? 90명이 지금 하잖아요. 학과별로 해서 과목별로. 그래서 그거를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그 보면은 교육이라는 게 평가, 교육 만족도가 이제 고객 만족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한국대학의 만족도가 낮습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보면 5점 만점에 그저 너무 낮아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왜 우리 한국대 재학생들은 이렇게 목표로 했던 대학에 들어왔는데 한국대학을 다니면서 평가 만족도는 왜 이렇게 낮은가? 굉장히 제가 그것도 충격이었고요. 총장 되기 전에 5점 만점에 3.02입니다. 또 4.0이 넘으면 불만이라는 얘기잖아요.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이 3점이거든요. 2점 불만, 1점 매우 불만이거든요. 근데 그 만족하는 그 척도별로 보면은 특히 그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교수님들한테 제가 더 강화하려고 그래요. 강화해서 고쳐달라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강의 평가가 나쁘신 분들은 조금 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저항이 좀 적지 않을 것이고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제도 바꾸는 거는 이런 거는 내가 즉각 답변을 드리는데 교수님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학교가 바꿔나가는 작업은 분명히 해야 되지만 좀 쉬운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우선 학과장님들부터 아까 내가 봤지만 학부장님들이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나는 학부장 회의를 매우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장 회의가 내가 취임해서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그때는 처장님들하고 학장님들이 다 배석합니다. 그래서 108 강의실에서 합니다. 저 강의동.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장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나는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그래서 제가 왜 65% 쓸데없는 건 엘빈 터플러 얘기거든요. 사라지는 교육을 왜 하느냐. 모바일 폰에 다 있는 지식을 왜 강의하고 계시냐. 새로운 걸 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 나갈 때 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바꿔나가는 작업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교수와 동아리 교회 대외활동 지원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회로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혹시 대회 외에도 다른 부분도 지원이 이제 신설이 되는 건지 그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저는 그 동아리 어떤 동아리도 좋아요. 우리 지금 49개인가 있는데 그 동아리 가운데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학교 가치를 높이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면 지원을 할 겁니다. 똑같이 지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도 그 산악부 동아리 지도교수를 한 20년 했거든. 근데 뭐 암벽 자꾸 타서 내가 못 가봤어요. 그냥 올라가면 따라가겠는데 탁 가서 암벽을 타니까. 근데 그 동아리는 난 그다지 지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총장이 돼서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기구다. 열기구는 한국대학을 알리는 동아리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있는 행사, 문화 행사, 어떤 행사에 한국대학의 로고가 달린 열기구를 가지고 그 한 중 가운데다가 띄우는 거죠. 그 자체가 한국대학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지도교수가 꼭 배석을 하시고 지원을 해드리겠다. 다녀오시라. 가까운 데부터 다녀오시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근데 저희들 로켓 동아리나 이런 거는 좀 여기 좀 송골매나 이런 거 좀 장소가 적절치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우리 타겟은 우리보다는 이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가 동아리와 거기도 하시는 그런 것을 이제 적극 지원하겠다는 거죠. 집중해서 지원하는 거죠. 어떤 동아리도 좋습니다. 항공대학을 알리는 동아리, 항공대학을 뭔가 바깥에다 내놓을 수 있는 동아리라면 물론 동아리가 아니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학생회별로 우리는 이런 계획을 한다. 우리 학생회에서는 그럴 때는 우리 학생처에도 지원을 하면 우리 학생처에서 이것은 우리 학교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사다. 그러면은 그 지원하겠습니다. 적극 지원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하고 다르게 동아리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담당 교수님을 가능하면 다 정하기를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냥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반드시 지도 교수님을 모시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학생처장이 지도 교수로 있는 그런 기존의 방식을 좀 벗어나서 할 계획입니다. 많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대회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학생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의 공약들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다만 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들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항공대학교의 경우 AI 융합대학이 설립된 지 약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시지 않으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AI융합대학이 금년에도 이번에 모집한 학과가 새로 들어온 학과가 자율주행 시스템 공학과. 그다음에 작년에 신설된 게 스마트 드론 학과, 그리고 소프트웨어 학과 이렇게 돼 3개 학과인데 융합대학장님도 지금 이제 같이 이렇게 계획을 짜고 계신데 지금 그거는 이제 그 닭과대학장님의 재량이신데 저는 이제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를 좀 해도 되나? 내가 이번에 취임해서 교수님을 원래는 이제 초빙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학교가 이 AI융합대학에 정말 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 나는 그 마지막 최종 후보자들을 다 탈락을 시켰어요. 난 최고의 에이스를 원하는데 신설대학이기 때문에, 신설학과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학과는 아주 자리를 잘 잡았고 지금 신설학과 2개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학년이고 2학년 올라가고 이제 2개 과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포지셔닝을 정할 것인가 그것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기서 딱히 그는 이제 학부장 여기 저 학부장 또 할 일 있어요. AI융합대학장님하고 인터뷰 좀 해주세요. AI융합대학장님이 지금 왜냐하면 AI가 앞으로 대세는 AI거든요.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 어떻게 해서 학부사 가능하겠습니까? 해보는 게 아니고 하세요. 그 어려운 일 아닌데. 아마 기꺼이 응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답을 얻으세요. 혹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가 이제 AI융합대학 측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스크래치 수업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학생들이 이제 직접 스스로의 위치를 판단하고 점검하는 장치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과 학생회 측에서 작년부터 카우피시라는 대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카우피시의 이제 진행 의의가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점검한다는 건데 이게 학교 측에서 작년 대회를 진행할 때 출제와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와 관련된 지원을 학생회 비로 충당을 했는데요. 이 대회를 올해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 혹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이제 질문하는 학생은 무슨 학과입니까? 저는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장입니다.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장. 여기 저 교통물리학부 학생회장 있어요? 네, 지금 교통물리학부가 그 학생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대회가 있죠. 학술대. 저 지금 그 소프트웨어학과도 지금 교통물리학부 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들도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대외 활동도 적극적이고 프로그램을 많이 자체 개발하고 있고 학생들도 학생회도 나름대로 그런 학술대회도 열고 있고 학교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학술대 평가위원, 심사위원도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자, 그거를 왜 얘기하냐면은 학교는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는 교통물리학부는 학부장이 올리고 그거를 학교 단과대학으로 넘어가고 학교 본부로 올라오거든요. 지원 요청이. 그러면은 똑같이 그만한 학교가 지원할 만한 학과의 자체 행사냐 그것을 이제 계획을 잘 만드셔서 학과장을 거쳐서 단과대학장을 통해서 학생 그것도 봤나요? 참조? 아마 학생 자체 행사, 자치 뭐 경연대회나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전체 아마 학과 대상으로 하면 학생 마일리지 장학금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네. 저희가 작년에 대회를 주최했을 때는 상금에 관련된 부분만 지원을 받았고요. 말씀해주신 그 방식대로 학습팀과 소프트웨어과 중심대학 사업단에 문의를 해서 상금과 관련된 지원을 받았는데 상금 지원을 받았다. 네, 저희 대회 취지는 학생들이 이제 좀 숙련된 학생들이 문제를 낸다에도 이제 취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런 결론이 한번 난 적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서 다시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그 학장님이 우리는 이제 학장님하고 우리 행정처장 회의를 월요일마다 하거든. 그냥 거기서 또 결정을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답변할 수가 없네요. 한 사람 없으면은 저기 할까요? 누구?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정보공학부 학생회장 길지은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학부명 변경에 대해서 학부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입결 영양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학우들이 배우고 있는 커리큘럼 차이 등으로 인해서 학부명을 전자컴퓨터공학부로 변경을 하자는 학부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측에서는 이 모든 검토가 끝나고 있고 저희가 지난달에 학부장님에게서 말씀 전달 드린 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위측에 컨펌이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에 총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 부분이 밀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진행 사항이나 총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저희 학부명 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학부명 변경안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그건 이제 학부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올라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좀 우리가 좀 아마 검토할 텐데 여기서 결론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라도 혹시 궁금하거나 건의드릴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학생지원팀 또는 인권센터 VOC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학생들에게 마무리로 한마디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이걸 한 번으로 끝낼 일은 아니고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터져서 만나는 것보다 좀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좋을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 좀 기대를 하고요. 제가 끝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면 제가 이 대학 본부나 총장이나 우리가 혼자 하기는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큰 축이 아까 여기 그림에 4개를 그렸잖아요. 우리 그 대학 본부가 있고 학부가 있고 이제 학부장님입니다. 학부장님, 학과장님들이 있고 학생회가 있거든요. 그 학생들이 지금 일방적으로 어떤 중심에 섰다고 생각을 안 했죠. 늘 그냥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받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주인의식을 좀 갖고 이거 같이 하면요 시너지가 크게 나옵니다. 제가 이 앞에 그림 그린 게 저는 히딩크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대학은 몽골 부대같이 되고 싶습니다. 작지만 강한.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이런 문화를 바꿔나가는데 우리 여기 지금 학부별로 다 학생회장들이 와 계시고 총학생회 동아리 다 와 계신데 여러분들 좀 같이 좀 갑시다.
그래서 내가 1차적으로는 대학의 위상을 높이겠다. 지금 바깥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학교가 허 총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했는데 우리 대한항공이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저하고 수시로 경영진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변화는 여러분들 스스로 또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해줘야 됩니다. 대학 공부와 여러분들 할 일이 그럼 뭐냐? 월요일부터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 알리는 그 홍보에 같이 갑시다. 같이 좀 부탁합니다. 오늘 다 못한 답변은 우리 학생처나 또 통해서 우리 교내 홍보를 통해서 학보사는 좀 날마다 몇 개씩 올려주세요. 그럼 에브리타임 같은 것보다 우리가 나아요. 우리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송국이야 뭐 안 오신 것 같은데 방송국도 우리 언론이 학생들이 원하는 거 그럼 좀 전달해 주시고 의견 수렴해주고 학교 입장을 좀 잘 전달해 주시고 제가 노조위원장 직원 노조위원장님하고도 벌써 식사도 하고 했어요. 자꾸 대립하지 말자. 대립할 때는 하고 같이 갑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